미정아, 미안해. 나 유나를 사랑하게 됐어. 그 한마디에 미정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나 유나랑 결혼할 거야. 미정은 말없이 짐을 싼 뒤 3살배기 수빈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자.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사랑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버린 가족은 도시 반대편에서 치열한 삶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선택한 사랑의 대가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미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식탁에는 3살배기 수빈이가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찍 가셨어. 우리 수빈이 밥 먹자.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 대기업 영업부 과장. 책상 위에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정 과장, 이번 분기 실적 최고야. 이러다 승진 금방 하겠는데?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시선은 자꾸만 저쪽 자리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 책상에 앉아있는 유나였습니다. 25살 입사한 지 1년 된 신입사원. 유나는 밝은 미소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유나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밤 사무실에는 정훈과 유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유나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결혼하셨잖아요. 부럽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렇죠.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유나는 정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힘드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식이 끝나고 정훈과 유나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고 택시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전 과장님 없으면 회사 못 다녀요. 정우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유나 씨, 그런 말하면 곤란해. 나 결혼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훈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정훈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정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거든. 정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점점 슬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이랑 유나 씨 뭔가 수상한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나가고 퇴근 후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회식 자리에서는 서로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미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미정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미안한데 내 남편 회사에서 다른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미정은 정훈을 관찰했습니다. 정훈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통화할 때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금요일 저녁 정훈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미정이 소파에 앉아 정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미정의 얼굴만 창밖 불빛에 비쳤습니다. 정훈 씨 앉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정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정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여자 직원이랑 무슨 사이예요? 정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줘요, 정훈 씨. 사실이에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 씨, 나한테는 사랑이 의무였고 당신한테는 짐이었나요? 정훈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나 유나를 사랑하게 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미정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지만 나 유나랑 결혼할 거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살배기 수빈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엄마, 어디가? 하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그날 저녁 미정은 수빈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훈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훈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정훈의 가슴속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제가 키울게요. 양육비는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은 유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훈이 택한 길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나와 재혼한 정훈은 한때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정훈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정훈의 실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 차장, 이번 분기 계약 건수가 작년 대비 30%나 늘었어. 대단한데? 상무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평수도 넓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유나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감탄했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좋다. 우리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 유나는 정훈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정훈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새삼,
새 아내, 새 집.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 옷 좀 사야 해. 지난주에도 갔잖아. 그게 언젠데. 나도 오빠 옆에 어울리는 여자가 되어야지. 유나는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화장품을 샀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니까 꾸미고 싶은 거겠지. 시간이 흐를수록 유나의 욕심은 커져갔습니다. 오빠, 우리 차도 바꿀까? 요즘 수입차 타는 사람 많던데. 차는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 오빠가 차장까지 됐는데 이 정도는 타야지. 유나는 졸랐고 정우는 결국 새 차를 샀습니다. 독일제 수입차였습니다. 할부금은 만만치 않았지만 유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정훈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내가 사업 아이템 하나 찾았어. 우리 함께 해보지 않을래? 사업? 무슨 사업인데? 정훈이 물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야. 요즘 리모델링 수요가 엄청 많잖아. 오빠가 회사 법인카드로 자금 좀 돌려주면 나는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하는 거지. 유나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데.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 유나는 정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회사만 다녀서는 한계가 있잖아. 이렇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지. 유나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하자. 그날부터 정우는 회사 법인 카드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가짜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회계팀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정우는 불안했지만 유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야. 1년이 흐르는 동안 유나는 정훈 명의로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훈은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유나를 사랑했고 유나가 하는 일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곧 대박나. 조금만 참아줘, 오빠.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정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감사팀에서 정훈을 불렀습니다. 정 차장, 지난 1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이 거래처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계속됐습니다. 정우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임원실로 호출됐습니다. 정 차장,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이야? 상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는 정훈을 즉시 해임했습니다.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훈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정훈은 멍하니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훈은 유나를 찾았습니다. 유나야, 큰일 났어. 회사에서 잘렸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이제 못 도와줘.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유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세상은 기회야. 사랑은 잠깐이었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유나는 냉정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날 버리지 마. 정우는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건데 왜 날 버려? 정훈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난 살아남아야 해. 그날 이후 유나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정우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원룸 하나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공사장 일용직, 대리운전. 정우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거지?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 살배기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미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깼습니다. 10년 동안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이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미정은 계란 2개로 후라이를 만들고 나머지 하나로 국을 끓였습니다. 수빈이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반쪽. 미정은 자신의 몫은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식당에서 먹으면 되지. 6시 수빈이를 깨웠습니다. 수빈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13살 수빈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몇 시예요? 6시야. 씻고 밥 먹어. 수빈이는 작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찬물이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1달이 넘었지만 고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모녀. 수빈이는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우리 수빈이 많이 먹어. 미정은 웃으며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굶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았습니다. 7시 수빈이를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미정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첫 번째 일터는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습니다. 손은 세제에 짓물러 갈라져 있었고 밴드를 감아도 물이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미정 씨, 테이블 3번 치워줘요.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가요. 미정은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전쟁터였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빈이 학원비 내야 해. 오후 2시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급하게 다음 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동네 세탁소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탁물을 정리하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 열기에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미정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미정 씨, 이 와이셔츠 주름 좀 더 펴줘요. 손님이 까다로운 분이라. 세탁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미정은 와이셔츠를 다시 펼쳐 다림질했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완벽하게 펴야 했습니다. 그래야 손님이 만족하고 사장이 미정을 계속 고용할 테니까요. 저녁 6시 세탁소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빈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우리 수빈이 공부하고 있었구나. 저녁 먹었어? 아니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을 지을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쌀 사야겠다. 월급이 언제 들어오지? 미정은 계산했습니다. 식당에서 70만 원, 세탁소에서 50만 원, 합쳐서 120만 원. 거기서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수빈이 학원비 20만 원. 남는 돈은 20만 원. 그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두탕이에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달 학원비 낼 수 있지. 수빈이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미정은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힘이야. 밤 10시 수빈이를 재우고 미정은 다시 나갔습니다. 3번째 일터는 근처 빌딩 청소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렸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청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빈이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미정은 수빈이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수빈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수빈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욕실에서 씻으며 미정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43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빈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미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집안은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 수 없어서 두 모녀는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웅크리고 잤습니다. 수빈이는 감기에 걸렸지만 학교를 빠질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수빈이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감기약을 먹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수빈이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려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미정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 갑자기 현기증이 왔습니다. 미정은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안 되는데, 오늘 일 나가야 하는데. 미정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빈이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앞에 서자 다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이래요? 수빈이는 당황해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수빈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미정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이거 이상해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비 아까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 가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결국 미정은 수빈이의 손에 이끌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미정의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한반년 정도 됐어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혈액 검사, 복부 촉진.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지금 바로 가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세요. 의사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수빈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큰 병원 가요. 대학병원 응급실. 미정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검사, 초음파, CT 촬영.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빈이는 엄마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요. 하지만 수빈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따로 계시나요? 제가 보호자예요. 딸이에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너무 어리신데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없어요. 저희 둘뿐이에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간암이고 말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말기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의심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의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일을 해야 해서요. 병원 올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화 치료가 최선입니다. 수술이나 항암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수빈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수빈이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정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수빈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310호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고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았고 링거를 팔에 맞았습니다. 몸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물 마실래요? 수빈이가 물을 떠왔습니다. 고마워, 우리 수빈이.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빈이는 엄마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요?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 나 때문인데 수빈이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밤에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네, 엄마 곁에 있을게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니까 잘 돌봐드려야 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빈이는 엄마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학교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학교는 나중에 가면 돼요.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니. 수빈이는 이제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미정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빈이를 누구한테 맡기지? 친척도 없는데.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훈. 수빈이의 아버지.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소식도 끊긴 사람.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훈이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정훈이가 수빈이를 받아줄까?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은데 수빈이가 다 클 때까지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지방 도시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45살 한때 대기업 이사였던 남자는 이제 식당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그릇 다 닦았으면 홀 좀 닦아요. 식당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할게요. 정훈은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정훈은 걸레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정훈은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는 낡은 침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였습니다. 정훈 씨, 이번 달 상환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넣을게요. 정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수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지만 이자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외로웠습니다. 정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수빈이는 지금 몇 살이지? 13살 중학생이 됐겠네. 수빈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뛰어오던 모습.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거래처 사장의 심부름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정훈 씨, 서울에 있는 거래처한테 서류 좀 전해줘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죠? 네, 다녀올게요. 정우는 오랜만에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고층 빌딩,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정우는 예전에 자신이 누렸던 삶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 옷. 모두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고 정우는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거래처 사장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 정훈 씨. 우리 사장님이 이번에 입원하셨대. 병문안 좀 가줄래요? 정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우는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정우는 문득 한 이름판을 보았습니다. 310호. 침대 번호 아래에 적힌 이름. 김미정.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흔한 이름이잖아.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전처의 모습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빈이는 엄마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엄마, 물 마셔요. 미정은 수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우리 수빈이.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빈이는 혼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간호사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310호 김미정 환자 보호자 있나요? 간호사는 정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혼자 돌봐요. 중학생인데 참 기특해요. 환자분은 많이 안 좋으세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기 간암이세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어머니 병이 심하셔서 따님이 학교도 자주 못 간대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기. 시간이 많지 않다. 정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정이 죽어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빈이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전 미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수빈이도 버렸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혼자서 수빈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조차 못 갔을 것입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불륜, 이혼, 방치,
모든 것이 정훈의 잘못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훈은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수빈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훈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미정을 도와야 하나? 하지만 나한테 돈도 없고 자격도 없어. 다음 날 아침 정훈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싸이 115호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훈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이는 정훈을 지나쳐 자판기로 갔습니다. 정훈은 수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으려 했지만 돈이 부족한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빈아 정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미정을 만나야겠다고.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고.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훈은 310호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미정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빈이는 학교에 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훈을 보는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훈 씨? 미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정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래처 일로 서울에 왔다가 우연히 내 이름을 봤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을 가까이서 보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밝게 웃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훈 씨 오랜만이네요.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프구나. 정훈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암이래요. 말기. 늦게 발견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왜 병원에 안 갔어?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수빈이 키워야 했으니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훈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어.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이제야 내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겠어. 혼자서 수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버텼으니까.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빈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수빈이는 저한테 전부였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 손. 정훈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용서해줘. 정훈은 울먹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빈이는 잘 자라고 있어? 정훈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수빈이 정말 착해요. 엄마 아픈 거 알고는 학교도 빠지고 병원에서 저를 돌봐줘요. 13살밖에 안 됐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정훈 씨 미정은 정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드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몇 달 남지 않았대요. 그 말에 정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걱정돼요. 내가 가면 수빈이는 혼자잖아요.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이 이제 당신한테 부탁해요. 정훈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회사에서 잘리고 빚만 잔뜩 지고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살아. 정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한테 배신당했어. 회사 돈 횡령한 거 들통나서 해고됐어. 그 이후로 인생이 망가졌어. 정훈은 고백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둘 다 힘들었네요. 미정은 정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 수빈이는 당신 딸이에요. 피는 못 속여요. 제발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수빈이 곁에 있어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정아. 내가 수빈이 책임질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듯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수빈이는 병실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딸. 수빈이는 정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미정은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수빈아, 이분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나야. 아빠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수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아빠는 엄마 말로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수빈아, 맞아. 내 아빠야. 수빈이는 정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제 나타났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랑 저는 혼자서 살았어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정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무 늦게 왔어. 정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빈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싫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어요. 미정이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수빈아, 진정해.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수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싫어요. 수빈이는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훈은 수빈이를 쫓아가려 했지만 미정이 말렸습니다. 시간을 줘요. 수빈이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정아, 나 어떡해. 미정은 정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수빈이 마음을 열 거예요. 며칠 후 정훈은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올라오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아예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근처 고시원 방을 얻어 지내며 낮에는 미정을 돌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310호실. 정훈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미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수빈이는 여전히 정훈을 외면했습니다. 정훈이 들어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물 좀 마셔. 정훈은 물컵을 들고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빨대로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정훈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네요. 수빈이의 말투는 차갑했습니다. 정훈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빈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수빈이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괜찮아, 수빈아. 아빠가 와서 엄마 돌봐주셨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정훈을 흘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밖에 있을게. 수빈아, 엄마랑 시간 보내. 정훈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이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정훈은 막막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빈이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정훈은 복도에서 밤을 샜습니다. 벤치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병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훈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미정의 심전도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보호자분들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정훈과 수빈이를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빈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수빈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빈아,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아빠가 너무 못났어. 수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빚만 지고 살기 바빴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아빠가 너희를 버린 건 맞아.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빈아, 아빠를 용서하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엄마를 돌볼게. 그리고 너도 돌볼게. 수빈이는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우릴 돌봐줄 수 있어요? 또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은 수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을게. 이번엔 아빠가 끝까지 있을게. 약속해.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빈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훈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빈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훈과 수빈이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깨어나요. 미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빈이와 정훈을 보며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아, 정훈 씨, 미정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 쉬었더니 좀 나아졌어요. 정훈은 미정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무리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수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엄마.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빠한테 마음을 열어줘. 아빠도 힘들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수빈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 씨, 수빈이 손 잡아줘요. 그게 제가 바라던 마지막 봄이에요. 미정은 정훈의 손을 수빈이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정훈은 수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빈이도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 다. 그날 밤 미정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 5시 미정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수빈이가 미정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정훈은 수빈이를 안았습니다. 미정아, 제발 가지마. 정훈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딸과 전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미정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미정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빈소에는 미정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은 수빈이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일했던 식당 사장님, 세탁소 주인, 그리고 수빈이의 담임 선생님. 모두 미정의 고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고생만 하다 가셨네요. 식당 사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훈은 미정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미정은 혼자서 수빈이를 키웠습니다. 3군데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수빈이에게는 밥을 먹였습니다. 그 모든 희생을 정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식을 했습니다. 영구차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의 영정을 안고 울었습니다. 정훈은 수빈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미정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였고 미정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렸습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수빈이는 유골함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미정아, 편히 쉬어. 수빈이는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훈은 수빈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훈은 수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있어.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를 돌볼게. 수빈이는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빠 정말 날 버리지 않을 거죠? 버리지 않아. 절대로. 정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과 수빈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는 엄마가 남긴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방 안에는 미정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수빈이의 어릴 적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 한 권. 수빈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미정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빈이를 위해 힘냈다. 수빈이 웃는 얼굴이 나를 살게 한다. 수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내 딸. 몸이 아프지만 수빈이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다. 수빈이는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수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수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수빈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의 성장을 지켜본 시간들이 엄마에게는 선물이었어. 수빈아, 이제 아빠를 믿어봐.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만들어주는 거야. 아빠의 진심을 느껴봐. 이제 아빠 손 잡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던 마지막 봄이에요. 사랑해, 우리 수빈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하는 엄마가. 수빈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도 옆에서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수빈이가 처음으로 정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훈은 수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이제부터 잘할게. 한 달 후 정훈은 지방 일을 정리하고 서울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수빈이와 함께 살기 위해 작은 투룸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정훈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털어서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분류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빈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정훈이 해놓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툴지만 정훈은 요리를 배워가며 수빈이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국 맛있어요.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유튜브 보고 열심히 배웠어. 정훈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정훈과 수빈이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미정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미정아, 수빈이 잘 자라고 있어.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어. 이제 우리 셋 다 행복해질게. 정훈이 속삭였습니다. 수빈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아빠가 옆에 있어 외롭지 않아. 엄마가 바라던 대로 아빠랑 잘 지낼게. 사랑해, 엄마. 수빈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바람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은 수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도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이로 미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정훈 씨. 수빈아, 행복해. 정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미소도 함께였습니다. 수빈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 아주 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이 남긴 사랑과 용서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정훈과 수빈이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미정이 바라던 그 길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